자, 첫 문제 벌써 주제문 올도 나오니까 반대쪽에 주의해야 되는 거. simple repetition, 단순한 반복. 반복하는 게 도움을 줘, 정말로. 우리가 배우는 걸. 그래, 반복하는 거 도움 되지. 그러나 심리연구가 뭘 찾아냈냐?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정보를 습득한다. 가장 효과적으로 뭐가 함께? elaboration. 정교 부호화, 정교화와 함께. 원래 elaborate라고 하는 게 그 단어를 한번 보면 이게 EX고 아웃, 레이버, 노동, AT야. 그래서 뭔가 노동을 들여서 결과를 밖으로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형용사로 공들인 정교한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원래 이제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다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정교화라는 개념으로 쓰였으니까 정교화라는 뭐 개념인 거지. 그 정교화라는 게 뭐냐? 이거 이제 풀어줘야 되겠지. 그건 which is 주어가 동사할 때 보다지. 우리가 뭐 할 때냐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뭔지 대충 느낌 왔지? 단순 반복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생각해보는 거 공부 제대로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특히 또 의미가 있다. relate 그 학습 자료를 relate 연관을 짓는 거야. 뭐하고? something we already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 하고 다시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아니라 그지? 얘가 아니라 정보 습득, 즉 학습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거는 elaboration, 정교화라는 걸로 가장 잘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학습 자료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학습 자료 자체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 즉 배경 지식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거하고 연관지어가지고 그렇잖아.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도 나의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 거하고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좀 오래 남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정교한다는 개념은. 주제 문제에는 여기에 밑줄을 쳐놓긴 했지만 개념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elaboration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elaboration 이렇게 된 거야. 주제는 다 나왔어. 주제도 괜찮거든? 정교 부호와 elaboration 통해서 특히 여기 이거 위주로 할까? 알고 있는 거하고 새로운 정보 연관시킬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걸 한번 배워볼게. 이미 알고 있는 것, 새로운 정보 연관. 그래서 효과적으로 배움. 이게 되겠지. 뭐 저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내용은 뭐 쉽게 얘기해도 되지? 뭐 공감이 되잖아.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어. If you want to remember, 기억하고 싶어. 심리학의 다른 관점을 좀 이제 공부를 새로 한 거지. 다른 관점을 공부하고 싶어. 기억하려고. 그러면 노력을 해봐라. think about, 생각을 해보려고. 어떻게 각각의 심리학의 관점들이 다른지, 나머지 것들 서로.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 그냥 단순 암기하지 말고 걔랑 기존에 네가 알던 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럼 기존에 네가 알고 있던 거랑 저 새로운 거를 비교해가지고 연관지어서 학습을 해보면 좀 더 기억에 잘 남는다. 뭐 그냥 같은 얘기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네가 비교를 만들면서 그지?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잖아. 결정을 하래. What is most important? 무엇이 각각 관점 중에서 관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related 연관을 지어라. 뭐하고? 나머지 관점들의 필수, 특징들을. 그럼 봐봐. 이 부분 있지? 이게 지금 이거지. 결국은 요 예시에서는 the other perspective의 특징들이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뭔가야. 그리고 이 자체가 새로 배우는 거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연결해도 괜찮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결국 이제 앞단에 나오고 있잖아요. 앞에 나오고 뭐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 되는 거죠. 맞지? 1번, 뭐 2번 이렇게 연관을 져서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아까 좀 길게 주긴 했지만 일단 뭐 생각해서 차이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연결을 뭐가 다른지 비교를 통해서 연결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빈칸의 주로 근거도 될 수 있겠다. 그럼 단어 하나만 추가하면 이 relate이라고 하는 말을 연관 짓는다는 associate A with B 이렇게 associate 이란 말이 없어도 뭐 괜찮을 것 같지? associate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important study 뭐 중요한 연구에서 뭘 보여주는 연구냐면 그치 이게 이제 정교 부호화래 정교화지 저런 거 효과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연구에서 저런 사람들이 또 찾았네. 학생들이 정보를 가장 잘 배워. 언제 또 나왔잖아. 그들이 그 연관을 질 때 그 정보를 자기들 자신의 측면하고 특히 다른 것보다도 자기 자신하고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를 관련 짓게 되면 가장 새로운 정보 습득이 쉽다. 그지? 내 입장에 맞춰서. 그래서 그게 이제 동격으로 비나미나 현상인데 뭐로 알려진 현상? 셀프 레스퍼런스 이펙트. 자기 참조 효과라는 것도 가끔 마음 표현이에요. 그래서 연구가 또 시사하는 거네.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Imagining how the material relates to your own interest and goal. 또 나왔지. 또 상상, 즉 생각해보는 거야. 어떻게 학습 자료가 관련이 있는지 너 자신의 관심하고 목표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네가 배우는 걸 도움을 준다. 네 번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빈칸이 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역시 마지막 문장이 가장 좋겠지. 뭐 요거는 사실 두 개 같이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 형광펜은 네 부분만 형광펜에서 연결만 해주면 그게 다야. 됐어요.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면 되겠다죠. 정교화,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새로 학습할 정보를 연관을 줘봐라. 그 정도예요. 자, 2번 Unlike primary prevention 이게 원래 프라이머리는 뭐 주된 1차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뭐 1차 예방이래. 1차 예방과는 다르니까 1차 예방 얘기하는 건 아니야. 2차 예방 얘기가 secondary prevention. 근데 이 1차 예방은 뭐냐면 목표로 하는 거래. 질병이 발생을 못하도록 그게 이제 prevent A promine's 하면 질병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뭐 개인위생 뭐 이런 게 뭐 1차 예방에 해당돼 있지? 아예 발생을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거하고 달리 2차 예방은 뭐를 강조하냐면 이게 이제 뭐 개념인 거거든. 질병을 파악을 하는 거야. 걔네들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질병 걸렸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질병을 컨디션 질병이야 일찍 치료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2차 예방. 이거 마치 정의이지 건강검진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조기 발견해서 치료한다지 그 개념인 거지. 특히 마음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성인병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래서 뭐 밑줄도 쳐놨어. 이게 이제 주제문이기 때문에 뭐 빈칸이 되려면 될 수도 있겠다고. 근데 요거보다는 밑에 게 넣어볼까요? 여기서 형광펜을 조금 줄여볼게. 자, 그래서 연구는 나타내는데 질병이 일찍 발견이 되는 디텍트, 요거 아이덴티파이 같은 말이지.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있대. 트리트먼트, 치료에 성공적인 결과가 있는. 특히 뭐 성인병, 뭐 당뇨, 뭐 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의료보건 체계, 헬스케어 시스템은 가끔씩은 큐러티브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큐러티브하게 큐어 치료하다에서 나온 거잖아. 뭐 치유 체계라고 불리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의료 시스템 자체는 질병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하니까 여기를 한번 그려볼게. 이거랑 위에 거 봐야겠다. 이렇게. 같은 얘기지. 상호 추론의 근거를 줄 것이고 그래서 뭐 빈칸이 되려면 저기가 되겠고 주제도 이미 다 나와버렸어. 주제 볼까? 아이고. 보건의료 체계는 초기 단계 질병 확인, 치료. 그래서 이거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줄 쳐보고 중심으로만 한방편에서 다시 한번 보면 되겠다고. 자, 끝!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여기다 예시. 간단하지? 내용은? 자, 2차 예방의 사례는 뭐냐면 사례는 플랜티풀 많다거나 많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뭐 때문에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 때문에 어떤 사람들 chronic condition 이게 만성 질병이야.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뭘 포함해서 여기 고혈압,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저런 거는 그냥 평상시에 뭐 당 수치 뭐 이런 거 재가지고 당뇨가 있으시군요 해가지고 약 치료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냅두면 되게 안 좋아지니까. 사람인데 either A or B 고혈압 있는 사람 또는 혈액에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은 would be prescribed a drug 약을 처방 받을 거야. 어떤 약이냐면 도와주는 거지. 낮추는 걸 둘 중 하나는 혈압을 낮추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파악을 했어? 치료한다. 그러지? 그래서 managing chronic condition 이런 만성 질병 관리하는 거 뭘 통해서? prescription drug 처방약을 통해서. 그게 의료보험 시스템의 특징이다. 그렇지. 그래서 그게 유의미한 발전을 만들어야 돼. 만성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뭐 마지막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려고. 이것도 뭐 사실은 그냥 크게 이렇게 예시가 나와서 했지만 뭐 더 나누면은 요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반화된 거를 한 번 더 주긴 한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만성 질병의 조기 파악과 치료 그게 뭐 2차 고려 의료는 보건 체계의 뭐 목표다 그 정도요. 내용은 쉬웠어. 근데 이건 뭐 결국까지는 좀 그렇다요. 3번 동영상치 색깔 들어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게 특히. 자, when things go wrong 상황이 기술에서 in technology 잘못될 때 그리고 이제 항상 잘못될 거래 기술은 harm should be remedied quickly 해로움이 빨리 해결돼야만 해. 여기 레머디는 뭐 썰구로 보면 돼. 썰구 같은 얘기지. 레머디가 원래 치료약, 뭐 치료 방법을 얘기하니까 해결하다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는 항상 나타날 거고 그럼 빨리 그걸 고쳐라 해결해라 그런 얘기지. 그리고 compensated 보상도 돼야 된다네. 비례해서 in proportion to가 비례해서 이게 비율이거든. 실제 데미지 손상에 비례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복잡하니까 써줄게. 기술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빠른 해결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손상에 비례하는 즉 상응하는 보상 컴펜세이션 필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국가전이 주제인물은 다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색깔을 빠른 해결은 빨간색으로 했고 보상은 파란색으로 했어.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어썸션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Any given technology will create problem.
어떠한 주어진 기술, 즉 어떤 기술이라도 문제를 만들 거다라는 가정은 이 동사지 이쪽으로 should 뭐가 돼야 되냐면 그 기술 창작의 과정의 부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을 만들 때는 내가 만드는 기술이 꼭 뭔가 문제는 가지고 올 거야라는 그 가정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지. 기술은 완벽한 기술은 없어. 꼭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마 빠른 수정에 대한 모델을 줄 거래. 즉, 버그가 예상이 되고, 즉, 버그는 제품을 없애버리는, 죽여버리는 이유는 아닌 거지. 그래서 것이야. 그럼 버그 발생했다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없애버리니? 아니잖아. 디버깅 하잖아. 버그 잡잖아. 대신에 버그는 employed, 사용된다. 기술을 더 better,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보면 처음에 베타 테스터를 모집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버그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손님한테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그치? 프로그램 수정하는 거잖아. 그거 버그 생긴 거.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데서 저렇게 특히 기술이 잘못된다라는 걸 이미 가정을 하고 있고 제작 과정상에서 빠른 수정 자체의 모형을 제공하는 거지. 그럼 뭐 고치면 돼. 그래서 한 주만 코딩 바꾸면 되는 거니까. 프로그램 전체를 갈아엎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구나. 보상비기라도 안 나오는 거고요. 생각해봐. Think of unintended. 예상하지 않은 다른 기술의 consequences, 결과들, 특히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생각해보래. 심지어 failure was 치명적인 결과들. 그래서 once가 가리키는 건 이제 consequences를 얘기하는 거지. 버그로 한번 생각해보래. 간주해라. 버그로 간주해라. 꼭 저런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술에서도 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버그라고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처럼 빨리 고치라는 얘기 아니야. 이제 then need to be corrected. 이제 수정될 필요가 있는. 자, 그래서 the more sentient the technology, the easier it is to correct. 이렇게 된 거지. 더비더비. 기술이 좀 더 감수성이 많을수록 더 쉽다. 수정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잘 민감하게 반응을 할수록 센서티브 할수록 센티언트가 뭐 센서티브라고 써도 좋았을 때 좀 어려운 말이지. 이런 얘기지 뭐. 오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 더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다가 1번 얘기가 되겠지? 그치? 결국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는 꼭 오류? 그래. 과정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했고, 그래서 그 예시로서 소프트웨어 업계 이게 나왔고, 결국 여기 소프트웨어에서는 뭐에 나온 거? 그 버그 빠른 수정.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을 해서 어떤 다른 기술도에서의 그 오류도 역시 얘를 버그로 간주하라고 해서 빠르게 수정해라, 빠른 해결을 해라 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 뭐지? 뭐 민감할수록 저런 거 빼자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보상 얘기 파란색 나와있지. 순서도 괜찮아. 이렇게 세 개 딱 잡아놓고 가면 돼. 특히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는 계속 한 문장처럼 이어지지만 이 세미콜론 중간을 이렇게 not instead니까 뭐 이런 문장 자체가 위치도 괜찮다는 거지. 문장 삽입으로. 그지? not instead, not rather. 뭐가 아니다, 대신에 뭐다, 오히려 뭐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rapid restitution for harm. 요게 이거요. restitution이 compensation 위에서 나온 거.
대가로 맞췄으니까 compensation을 얘기하는 거죠. 보상.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뭐 형광펜에서 연결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 요거랑 quick correction 요거 이렇게 연결해주고 compensated를 보상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actual harm, actual damage 요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처음에 두 가지 다 제시하고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해, 해로움에 대해서도 보상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네. 그지? 돈으로 하는 거야. PPC 이루어진 빠른 배상은 또한 무엇 also 일단 땡겨볼게. 과로는 간접적으로 도와준대. 미래 기술의 채택을 간접적으로. 왜냐면 뭔가 기술 문제가 생겼는데 소비자들한테 바로 보상을 해주면 미래에 또 뭐 믿고 사서 쓸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보상을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뤘어. 그럼 다음에 그거 쓰겠니? 안 쓰는 거지. 이번에 삼성폰이 뭐 문제가 생겼니? 22에? 예를 들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그거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지.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빠른 배상을 소프트웨어 산업은 더 스마트로 하진 않는다라고 이제 필자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식들이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미래 기술 채택에 더 도움을 줄 텐데 말이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 배상은 좀 다른 얘기가 나와. 공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뭐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공정하다는 게 여기도 소재가 조금 바뀌긴 한 거야. 이 안에서는 penalizing creator for hypothetical harm, even potential harm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지. penalizing이 주어고 degrade가 동사예요. penalize는 벌 주는 거지 페널티를 주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뭐 처벌하다? 그럼 보자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야기한 기술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포가 이유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하이퍼테니까 원래 하이파타시스 가설이잖아. 그러니까 가상적인 해놓은 야 이게 네가 만드는 게 나중에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 아직 잘못된 것도 아닌데 미리 상상하는 해로움 그것 때문에 너 잘못될 수도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처벌을 주는 거야. 그럼 너 같은 거 만들어서 다음부터 안 만들 거 아니냐고. 그지? 이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에 그렇게 연결 같아. 가상의 해로움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심지어는 이것도 비슷한 얘기. 잠재적인 해로움.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으면 포텐셜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현재 해가 발생을 현재 한 건 아닌 거에 대해서 미리 처벌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기술 발달 시스템에 약화시킬 것이고 정의를 justice, degrade, 질을 떨어뜨리게 되겠지. 공정함을 떨어지게 돼. 정의보다 뭐 공정함이 되겠다. 그래서 뭘 감소시키면서 정직을 감소시키고 penalizing도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좋은 신념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선의를 가진 사람들로 불이익을 주는 거야. 그러면 정직을 감소시킨다는 건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사전에 공개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처벌받을 거니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좀 처벌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겠냐고? 그래서 뭐 하이퍼테리칼은 뭐 가상에 의해서 뭐 이미지너리라는 말 정도로 뭐 바꿔서 가설 있잖아. 하이파타시스 가설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결국 이제 뭐냐면은 해악에 대한 빠른 배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해악에 대한 빠른 배상이 손상에 비례하는 배상, 보상 같은 얘기가 나왔고 자 그런데 이 그 배상은 공정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즉 가상 잠재적인 해악에 처벌을 하면 안 된다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그지? 있지, 아직 가상이나 잠재적이라는 건 아직 발생을 실제로 하지는 않은 거고, 또 위에 거랑 생각해보면 기술이라는 건 항상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전제를 깔았잖아. 이거는 당연히 있을 거잖아. 그지? 있을 거니까 너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돼. 연봉을 삭감하겠어. 뭐 이러면 누가 개발하겠냐 이거지. 이해되겠네? 그래서 얘는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서도 이렇게 좀 충분히 나눌 수 있고, 특히 여기 부분 한 순서 이 문장 기준으로 보면 될 건 없고, 여러분도 괜찮다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라. as soon as quickly 뭐 이런 식으로 as soon as possible 뭐 이런 식으로 보상한다, compensate, restitution 이런 용어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무관한 문장도 이쪽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봐. 어휘도 좋고 주제 자체도 괜찮긴 하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제목에다 한번 해볼게. 주제는 요즘 너무 길으니까 기술에 의해서 초래된 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두 가지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순수하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손해에 대해서. 제목을 해볼게요. 제목도 괜찮아요. 여기다 표시를 안 했지만. 자, remember. 나는 기억하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내 이제 건축 디자인 사업을, 이제 건축가 정도 되나봐, 건축까지. 얘기고, 주제 마지막에 얘기 끝난 다음에. The hardest thing for me. 가장 어려운 일, 내가 하기에, 그건 뭐였냐면, 의미상에서 나왔고, 내 서비스, 그 디자인 설계해준 서비스에 대해서 빌링 레이트를 에스태블리시 하는 거래. 그러니까 돈 받는 거 얘기하는 거야. 요금 청구율 확립하는 거잖아. 그 밑에 예시가 나오거든. 시간당 몇 달러 받을 거냐. 내가 그림 그려줬으니까 뭐 그거 얘기하는 거래. 근데 나는 I have no real sense of my value. 내 가치에 대한 진정한 느낌이 없었어. 이런 요금을 청구하는 관점으로부터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돈 얼마를 받아야 되지? 잘 몰랐던 거야. 일만 할 줄 알았지.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 나는 기억을 해. 내 첫 번째 고객한테 어프로칭, 접근을 했었던 거래. 그래서 뭐 remember 다음에 ing는 과거에 뭐 했던 걸 기억하는 거고,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 해야 될 걸 기억한다. 뭐 문법으로 이런 거 얘기도 하잖아. 과거냐 미래냐. 합의와 함께 어그리면 동의 뭐 합의지. 그래서 자기한테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의뢰를 했으니까 뭐 디자인을 해주겠다, 설계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고.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하기를 내가 시간당 50달러를 차지 청구하겠다. 한 시간에 5만 원씩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1991년에 어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which was low, 낮은 거였었대. 야, 저기 몇 년도, 91년도면 50달러 꽤 큰 돈이지 않을까? 그치? 여기서는 이제 terms 하면 이거 뭐 요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관점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뭐 저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고객이 나한테 말하기를 You're worth more than that. keyword 가치가 있다. 너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가치가 있다. 50달러보다. 그래서 나한테 시간당 75달러를 주겠다. 아주 고객이 좋은 고객인 거지. 75달러를 주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얘기가 끝났고, 그래서 거기가 바로 내가 시작한 곡이다. 뭘 시작했겠어? 빌링 레이트를 이스태블리시 한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태블리시 빌링 레이트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where I started. 요걸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아, 내가 75달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에 평가를 해준 거니까 저렇게 이제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어? 그거? 또 뭐 문법 얘기하면 여기는 뭐 갑자기 원형이 나왔으니까 투부정사 빠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일부 고객은 시간당 요금 청구하는 걸 좋아했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아니까 what they can expect, 그들이 무엇을 예상할 수,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아니까 내가 당신한테 10시간 돈을 쳐주겠다, 10시간에 뭔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시간당으로 돈 청구하기를 좋아하는 거고, 또 다른 고객은 시간당 청구를 싫어해. 왜냐면 걔네들은 they don't want, 원치 않으니까. 네가 오픈 체크북을 가지는 것을 너의 모든 시간에 빌 청구하기 위해서. 그럼 양보절 노메라하고 inefficient you are. 네가 얼마나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지. 보통 이제 공사 같은 거를 맡기면은 일당으로 쳐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작업을 A라는 걸 맡겼어. 그럼 일당으로 치면 얘가 정직하게 일을 해서 3일치야. 그럼 3일치에 일당을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보통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3일치를 천천히 놀면서 해서 6일 동안 일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돈 주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당 쳐주지 않고 그냥 업무당 있잖아. 요 업무 자체는 얼마야라는 식으로 금액으로 정해주는 거였거든. 그런 지금 개념을 얘기하는 이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얘는 정확히 그 시간 안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체크북은 뭐냐면은 열린 체크북이라는 게 체크가 수표란 말이지. 그러니까 놀고 먹고도 모든 시간을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자 백지수표 같은 느낌인 거지. 내가 백지수표 해가지고 이렇게 청구를 할 테니까 달라는 대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이해되니? 여기서는 이 사람이 없자요. 누가? 네가 오픈 체크북을 가진다는 게 그죠? 내가 쓰는 대로 나 10시간, 20시간 걸렸는데 20시간 더 주세요. 그 얘기야. 이해되겠지? 이렇게. 이건 고객이고 대인은 이거 원치 않으니까. 근데 나는 둘 다 주장 다 이해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지. 됐어? 일당이냐? 아니면 요거 이제 전문 용어로 야리끼리라고 하거든? 들어봤니? 뭐가 다 이런 거요? 그런 거냐?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you should be paid. 너는 pay for, 지불 받아야 되는 거지. 가치에 대해서 네가 bring to the table, 테이블로 가져오는, 즉 테이블로 합상 테이블 정도 생각하면 네가 실제로 제공하는 가치는 돈 받아야 된다. 어떤 식이 됐던 간에. 이건 뭐 굉장히 느낌이 되겠지. 어떤 식으로 요금을 청구하든 상관없는데 근데 네가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지. 정당한 대가를. 그래서 또 true negotiator, 진정한 협상을 하는 나라, 어떻게 그의 가치를 표현할지 고객한테 어떤 방식으로, 고객이 이해하는 방식. What is that they're paying for? 여기 마지막에는 이게 의문사 강조거든. 그들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가치를 설명을 해준대.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해를, 설득을 시킨다는 얘기지. 의문사 플러스 이리스 텟 하면 여기 의문사 강조야.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 와서 여기 있던 거잖아.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돈 지불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뭐 순서 이렇게 나눈 대로 그대로 내 등록 나가면 되는 거고, 그지? 물론 여기서 헷갈리게 여기다 연결했지만 여기 이제 요거 구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해결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의미 때문에 연결한 거지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가 또 괜찮긴 하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지에다가 연관해 놓으면 되겠다. 그지?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가치를 제공한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당한 대가도 받아야 된다. 뭐 그게 주제이긴 한 거란 말이지. 이건 뭐 그냥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간단한 거. 자, 5번. 5번이 또 괜찮다요. 자, in terms of attribution. 저 attribution이 그 귀인이란 말이지. 귀인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긴 하는데, 요거지. attribute
A to B라고 한다고 ascribe를 쓰기도 하고 이건 뭐꼭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요게 결과고 요게 원인이라 직관적으로 A라는 결과의 원인을 B로 돌리다 라고 하는데 또는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A를 B에 비결시키다라는 말을 써요. 귀속시키다. 귀결시킨다는 게 A라는 결과의 원인을 B로 돌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attribution은 그래서 귀인이라는 게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단어는 하나 좀 써줘. 이거는 여기 하나 표현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과 함께 나오는 귀인이 맙쳤어. 그 귀인이 아니라는 거, 그지? 그러니까 귀는 돌아간다를 회귀할 때 뭐 귀 이런 거, 이는 원인의 의미야. 원인. 하여간 이제 원인을 찾아내는 거 관련해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는 we tend to overestimate the extent 정도를 과대평가하는데 어떤 정도냐면 다른 사람의 캐릭터, 성격이라는 게 그들 행동에 책임이 있다라는 정도를 과대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야. 그리고 이게 원인이야. 그러니까 타인이 무슨 행동을 하잖아? 그 원인을 이렇게 성격 탓으로 돌리는 거를 우리는 과대평가하는 거라는 거야. 그 진짜 성격이 저러니까 저러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지. 타인에 대해서는 박하게 자기 자신한테는 또 상반된 표현이 나오거든. 자, 그런데 however we tend not to make that error. 지금 벌써 이 필자는 그걸 오류라고 하잖아. 우리는 그런 오류를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어. 만들지 않아. 언제? 우리의 행동을 판단을 해. 그러니까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은 우리 성격으로 가져가지는 않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겠니? 그지? 그래서 이것도 편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this bias. 이런 편향은 had come to be known. 뭐로써 알려지게 되면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뭐 본질적인 비노류라고 알려져 있던 기본적인 비노류. 원인 설정이 잘못된 거니까 원인을 잘못 찾았으니까 비노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 결국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성격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헷갈리니까 인과관계를 잘 맞춰줘야 돼. 이게 결과고 이게 이제 원인이야. 타인의 성격. 요거에 대해서는 성격을 원인으로 하는 걸 우리는 과대평가를 한단 말이야. 성격을 원인. 자, 그런데 이 요거하고는 상반되게 그치? 이렇게 우리의 행동에 대한 원인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이런 오류를 이거 뭐라 하냐면은 이 귀인 오류라고 하는 이 귀인 오류를 저지르지 않아요. 이건 한꺼번에 정리하자. 그래서 결국은 요 귀인 오류라고 하는 거는 요거 성격을 원인으로 두는 과대평가는 요걸 귀인 오류하는데 우리 행동에 대해서 귀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의 경향, 성향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를 해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유가 나올까요? 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왜 그런지 가 아니라면 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유가 나왔지? 더 메인 리즌 주된 이유 왜 이런 기본적인 비노류가 존재하는지 주된 이유는 여기 이제 동사야 보인다 뭐인 것으로 보이냐 이거지 빨간색 The salience of other people in our perception 우리의 인식 안에서 타인들의 두드러짐
이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salient,가 눈에 확 띄느냐는 두드러지는 형용사고 이건 이제 명사가 되는 거고 salience는. 그러니까 저렇게 파란색이 결국은 이게 지금 아까 뭐 비노류란 말이에요. 그지? 과대평가 성격으로 원인을 잡는 게 비노류죠. 우리한테는 안 하는 타인한테 이걸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결국 이런 비노류의 발생의 원인 얘기하는 거잖아. 비노류의 발생의 원인 이 뭐대? 타인의 행동에 두드러짐,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보다는 두드러짐을 인식한다, 뭐 이렇게 하죠. 남이 우리 눈에 잘 띈다는 얘기지, 그 상황 안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괜찮아? 외역접, 순접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인다고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즉 사람들의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고. 레덜리 나와서 오 괜찮아 이걸 비교가 되는 거거든. 뭐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to가 요토지 요쪽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인데일 필드 그 환경이라는 거지. 그 상황에서 필드가 분야라는 게 다른 물체가 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어.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된 데는 그 원인이 이 사람 자체의 성격 말고 뭔가 주변에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다른 요소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관찰을 했을 때는 결국 우리는 이 사람의 행동을 유발한 다른, 즉 나를 포함한 다른 요소에 뭔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만 신경을 쓰는 거야. 왜냐하면 그 특정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만 눈에 띄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other object라는 게 결국 이게 어떤 그 다른 그 사람 말고 원인이 행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행동하도록 했을 수도 있는데 이해되겠니? 그래서 여기 괜찮거든. 요거만 빼고 what they are doing 여기 주의를 기울이고 rather than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the sameness of other people in our perception. 그냥 이게 B까지 낼 수 있는 거지? 둘이 같은 개념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뭐냐면은 그 타인의 행동이 두드러진다는 걸 인식한다는 얘기 자체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주변의 상황에 주목을 하지 않고 그 행동을 한 그 타인의 행동 자체에 주목을 한다는 거지. 타인 자체에 그냥 뭘 하고 있냐라는 타인의 행동 자체를 주목을 해요. 같은 얘기지? 타인 행동의 두드러짐이라는 게 타인의 행동 자체를 주목한다는 게 인식한다는 거. 이렇게 된 상태일 거지. 그러니까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걸 고려하지 좋지 않으니까 저 사람 눈에 확 띄고 저 사람 하는 행동의 원인은 저 사람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because our attention 우리 주의가 tend to be directed toward other people 또 나왔지. 이렇게 타인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을 신경 쓰기 때문에 사람은 흥미로운 존재니까 it is natural 자연스럽다 for us 우리가 뭐 하는 게 당연히 빈칸하면 필요를 가지는 거예요. 그치? 그 사람들한테 give responsibility 책임을 전가하고 주는 게 자연스러워.
걔네 행동을 설명할 때. 즉, 걔네 행동이라고 하는 이 결과를 설명을 할 때 원인을 그 사람 자체에다가 제공한다는 거죠. 여기도 괜찮긴 하거든? 요거? 그럼 요게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거. Other people's character. 요거에 해당되는 거. 아까 맞췄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저게 뭐 한각변 적용하면 될 것 같아. 이해되지? 결국 이제 행동,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했어?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관심은 그 사람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모두 그 사람 덮어 씌우는 거야. 원래 성격이 저러니까 그런 식으로 귀인 오류가 발생한다. 여기도 발생.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의는 타인에게 향하기 때문에 향함. 그래서 타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걸 원인을 어떻게 타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돌리는 거. 결국은 요게 그 귀인 오류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지금 요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거 지금 보면 타인 행동이 뭐야 이거? 타인 행동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결과 원인. 그 사람 자체의 원인을 돌린다는 그 사람 탓하는 거고 그 사람 성격대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이렇게 그대로 똑같은 얘기 반복이긴 한 거야. 이거 두 가지 개념을 잘 맞춰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애지를 그냥 무시하자고 그러지. 뒤에 원래 애지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말려버릴 거거든. 우리 we are not likely to have. 가질 가능성이 없다. 가질 것 같지 않대. 우리 주의가 향해지도록. 그러니까 여기 have make를 해주고 목적어고 pp요. 이렇게 되기는 거 형식으로 보호야 보호.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우리 주의가 향해지도록 할 것 같지는 않대. 그러면 우리 주의가 향하지 않는 건 뭐였어? 이거 아니야? 이쪽? other object? 아니냐? 이쪽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 그 상황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렇지? 딱 그거지. 그래서 이게 이거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 이게 아까 what other objects in the field are doing. 요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딱딱 맞아, 그거는.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주의가 타인에 대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에는 주목을 하지 않아요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 또 귀인 오류가 되는 거고, 이게 이 내용이 사실은 이게 직전에 나온 주변 상황하고 주목하지 않는다 이거 있잖아. 다른 요소 주목하지 않는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뭐지? 이렇게 간 거지. 여러 개 나올 것 같으면 계속 두 가지 개념만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지? 자, 그래서 특히 in particular 이것도 연결사항은 아까 여기서도 말하냐면은 그 사람 행동에 영향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우리 자신도 포함됐었다고. 여기 나오더라고.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배제되는 거니까. 똑같은 게 한 번 더 나온 거 같지? 그래서 여기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요가 including ourselves에 또 그대로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tend to ignore the effect, 영향을 무시해. 어떤 영향을 무시하겠니? 나를 포함한 주변 상황이 이 사람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되겠지. 그 뒤에도 클릭 나와야 되겠지. Our own behavior has another. 우리 자신의 행동이 타인한테까지는 영향. 그치? 이건 아까 나가놨으면 내 미션은 안 보는데 괜찮아요. 근데 자, 그렇지만 또 역점.
우리는 we are conscious. 의식하고 있어. we are aware. 알고 있는 거야. 영향에 대해서는. 그 상황 안에 다른 것들의 영향은 알고는 있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치? 걔네들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가지는 영향을 알고 있어는 뭐냐면, 그럼 저게 대조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 행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성격 탓을 안 했던 게 뭐냐면, 이쯤 전에 이 문장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타인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지만, 반대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찾을 때는, 그치? 그때는 다른 사람들, 그 상황의 객관적인 다른 요소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또 겁나 잘 안 나는 얘기지. 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은. 그래서 여기, 요거에 이제 대조로서 이제 예를 준 거란 말이야. 마지막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자신, 여기서 다른 요소에서는 대조가 여기 특히 이제 우리 자신이 여기 들어갔었잖아. 우리 자신. 주목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요소들, 이런 것들 원인 돌리는 거, 타인을 포함해서 타인 포함. 요거는 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 자신의 행동에서 다른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 자신은 요거 인식이 이거는 안 된다. 타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나는 좀 호흡도 좀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 이 마지막 얘기 처음에 있는 거 이거랑 같은 얘기야, 그렇지?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탓이 아니라 주변 상황 탓, 타인 탓으로 쉽게 찾는단 말이야. 안 보였던 게 보이게 되는 거고. 근데 남한테 들이대는 잣대는 좀 다른 거고. 자, 그래서 얘는 뭐 일단 연결사도 되게 많았고, 그지? 그럼 어휘도 당연히 괜찮고, 빈칸도 괜찮아. 빈칸도 너무나 많이 나올 수 있어. 개념이 이렇게 연결한 걸 중심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될 것 같고, 순서도 괜찮아. 순서도, 그지? 큰 선을 이제 크게 이렇게 샌드로 나눠서 얘기하면 될 건데, 좀 지우자면, 순서도 괜찮아. 연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결사는 순서 아니겠어? 그럼 우리 맞춰볼게. 이거 대조로 가면 돼. 그치? 역접이 아니라. 남은 건데 우리 이렇게 되잖아. 그다음 이유가 나왔고, 인원도 볼스라고 하는 건 아까서 묶어서 연결한 것처럼 뭐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줬으니까 같은 말 또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여기조차도 같은 말 또 주기를 하는 거지. 특히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다른 원인 제공할 수 있는 것, 특히 우리 자신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로, 근데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뭐 정반대로 주변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라고 하는 옛 적도 대조되는 거. 여기서는 대조라고 중간에 인어도에서는 저 세 개밖에 없기는 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연결사 위치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그럼 이런 것보다는 인어도어스 문장 위치만 하나 기억하고 가는 걸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인어도어스 자체를. 이제 연결 어떻게? 이거랑 이렇게 연결하는 거. 태우고 이거는 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벨트 2개 잘 안 주잖아. 근데 줬어. 그지? 그래서 요지도 주제도 뭐 당연히 알아야 돼. 한글 요지를 용업해서 이해를 해보라고. 타인의 행동 원인을 찾을 때는 상황 아니고 상 자체만 주니까 그래서 비누로 활성화합니다. 자, 6번. 이것도 뭐 많이 나온 문제거든. 고고화. 자, 아키올로지, 고고화학에서 에트노그래픽 애널러지는 민족 지역이래. 에트노그래픽. 민족 지역이 뭐니? 이게 에트노라는 게 그 민족이나 인종을 나타내는 적도하고 그래프는 쓴다는 거거든. 뭔가 민족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민족 지역적인 유사성, 에너지여서 뭐 similarity라고 하는데 비유도 되지만 이게 유사성 되거든. similarity요.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as evidence 증거로서. 뭐에 대한 증거냐면 선사시대 인공물의 인간의 기원에 대한 증거래. 그래서 거기가 뭐 중요한 주제문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예시를 보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선사시대의 돌도구, 돌도끼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티피컬리 전형적으로 생각이 되었었다네. 화석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었다. 근데 그 화석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from 원인이잖아? 내추럴 프로세스야. 어떤 천연의 과정에서 나온 거야. 암석 형성에, 지구에 있는. 헐, 이거 무슨 얘기야? 또는 to have fallen from the sky like meteorite. 유성처럼, 소행성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사시대에 돌도구가 있는데 이 돌도구는 인간이 아르티팩트,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안반의 형성 과정이라는 자연스러운 또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거나 이런 데서 유래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됐다는 얘기가 그 화석이라는 얘기 자체가 인간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돌도구를 만들어진 돌 원래 만들고 이거 도끼처럼 생겼는데 그냥 죽어가지고 썼다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 얘기요? 이건 좀 와닿지 않았는데 뭐 그런데 그럼 또 바뀌었지. Scholars began to question accepted view of fossil.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뭐야? 천연에서 형성된 걸 그대로 가져다가 돌도구를 썼다라는 이런 인정된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학자들이. 그러면서 그 학자들은 began to compare 비교하기 시작했네. 이런 돌도구를 뭐하고 도구들하고. 그래서 도구는 도구, 스톤, 툴즈로 얘기하는 거 있지? 걔네들이 발견했던 도구야. 어디에서? 그때 당시에 인유스 사용 중인 걸. 누구 사이에? 미국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선사시대에 여기 지금 그 돌도구 여기가 고양이거든? 선사시대의 돌도구를 무엇하고 지금 비교를 했냐면은 현재 미국 원주민들의 도구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야. 얘네들 선사시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얘네가 쓴 돌도구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란 말이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돌도구가 돌도구, 선사시대의 돌도구가 천연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천연적으로 생성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인공적,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 없지만 좀 괜히 그렇게 한 거야. 됐지? 그런데 학자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 이론에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비교를 해본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유럽이 해노원스 한때 been populated by people. people 쓰니까 뭐 민족들이 사람이지 뭐. 민족들에서 인구들이 채워져 있었는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유럽에 살던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 밑으로 보니까 뭐에 대한? 메탈러지, 야금술에 대한 야금술, 메탈러지 금속을 주조해서 물건 만드는 거 그 지식 얘기하는 거지. 아, 저게 없었고 그리고 걔네들의 도구를 만들었대. 돌로부터 뭐처럼 현재 인디안들이 행하는 거랑 똑같이. 아,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 선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금속을 다루지를 못했고 그래서 얘네들은 돌로부터 도구를 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랑 어떻게 서로 똑같다 일치한다더라 이렇게 된 거지. 유사라고 할까? 일치라고 좀 그렇지.
여기 지금 유사하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됐어? 비교해봤더니 이거 똑같은 이거 비슷한데? 이렇게 된 거지 뭐. 현재 원주민들하고 얘네들하고 이거가 됐어?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예시가 또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민족 지역적인 유사성이라는 건 결국 뭐야?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같은 어떤 민족인데 뭐 선사시대랑 얘네들이랑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 현재랑 과거를 비교하는 거 공통점이 있다더라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사시대 인문물인 돌도구의 인간 기원, 왜 그래서 인간 기원을 썼냐면 이게 우리가 뭐 천년의 과정이 있잖아. 이게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결론을 냈잖아. 이건 지금 뭐야? 돌도구 얘기하는 거. 이해되니? 그래서 참부장이 저런 얘기가 나오고 인간 기원이라는 게. 됐어? 뭐 선사시대 인문물은 인간 기원이다. 천년의 과정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민족 지역적인 유사성이라는 게 비교한 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말로 해보면 한번 더 이렇게 민족 지학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뭘 밝혀준 거냐면은 선사시대 인공물은 인간이 만들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만든 인간 기원이라는 게 그 얘기지. 그거를 찾아냈고, 그래서 여기 예시, 예를 들어서 돌도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요거지. Made their tools from stone just as in their did.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인간 기원 같은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얘네들이 그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기원 시작해서 유럽으로 올라가 쭉쭉 뻗어나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옛날 선사시대 사람들은 금속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뭔가 뭐 거기까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잖아. 그걸 이제 밝혀냈으니까 돌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맞춰보니까 되게 비슷한데 뭐 인간이 만든 게 맞구나. 자연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돌도구가 아니구나.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686년에 이 영국의 앤티코리언, 뭐 고고학 품 같은 거 수집하는 사람도 있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Theories about the stone tools manufactured by ancient Britons. 여기까지 좋으네. 이제 고대 브리튼, 영국인들에서 제조된 돌도구들에 관한 이론들은 could be constructed, 구성될 수 있다. 뭘 통해서? 그래, 위에서 나온 것처럼 비교를 통해서. 뭐하고 뭐 비교? 그거랑 현대 원시인과 제사들이랑 비교가 되겠지. 그치? 스톤 툴스, 돌도구하고 비교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누구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북아메리카 인디안들에서 만들어진 걸 비교할 수 있는 걸로 계속 그 얘기지. 이거 같은 얘기지. 자, 그래서 the realization, 깨달음인데 돌이라고 하는 게 could be the basis, 기반이 될 수 있다. 뭐에? 전체 기술에 돌이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뭐를 이끌어주냐면 컨셉 오브 스톤 에이지, 석기 시대라는 개념으로 이끌어줬대. 그래서 인디스팅션, 뭐하고 구별되게 브론즈 에이지, 청동기 시대나 뭐 철기 시대 뭐 이런 거하고 대비되고 있어. 이제 그래서 결국 선사시대 석기 같은 인공물은 최초에는 자연 과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원주민하고 비교를 통해서 인간 유래다라는 걸 깨달게 됐대. 이것도 밑줄 친 부분만 다시 한번 형광펜에서 그게 주제가 되겠다고. 요지도 괜찮긴 해요. 이거는 천부장이지만 저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천만 적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어휘 맥락하고 뭐 순서 가면 되는 거. 이 소재 자체가 괜찮거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는 또 여기가 또 예시가 나온 거 아니야. 같은 거지. 뭐가 해야 되겠지. 그지? 결국은
역시 똑같아. 선사시대 놀도구 역시 비교 미국 원주민 도구 같은 것도 줬어. 그래서 비교를 했더니 결국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 석기시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는 거고 다 빼고 그냥 석기시대가 되는 거지. 모든 기술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 돌이니까. 하나 더 봐. 7번. 오늘 반영을 했는데 이거 쉬워. 7번. 자, one of the most exciting areas of current neurological research. 가장 흥미진진한 분야 중에 하나. 현재 신경논리 조사? 이게 뭐지? 신경학이구나. 신경을 돌리니까. 신경학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인간의 페탈 티슈, 태아의 조직을 트랜스플란테이션, 조직에 대한 이식이래. 트랜스가 이동하는 거, 플란트가 심는 거거든. 옮겨 심는 게 트랜스플란트야. 이런 인간의 뇌 안으로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인간 태아의 조직을 이식하는 게 어떤 신경학 연구에서 되게 흥미로운 쪽이라고 하는 거네. 오, 그렇구나. 그래서 또 이게 보통 이제 뇌 손상 있는 게 밑에도 있지만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뭐 치매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식된 조직은 구체적으로 뭐로 구성되냐면 컨시스트하고 스템셀, 줄기세포로 구성이 되는데, 즉 줄기세포가 뭐냐면 본격적으로 마스터셀이래. 이건 다 용어인 거지. 마스터셀이 뭐야? 그게 뭐냐면 나돈니 버돌수야. 자기 자신을 다시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자기 스스로 재생도 가능하지만 같은 게 자꾸 만들어지는 건데, 또한 뭐로도 발달이 가능하냐면 어떤 유형의 조직으로도 발달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근육이라든지 신경세포 같은.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는 놀라운 게 그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른 형태의 세포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태아에서 줄기세포를 가져가다가 다른 형태로 배양해서 뭐 뇌세포 뭐 이렇게 이식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 보네. 합쳐서 내고. 이건 해석 중심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 무관한 문제라 두 가지 정도만. 자, 그래서 이런 상대적으로 새로운 프로시저, 이 절차 알아가는 것이 비빔PP 탐구되고 있는데, 뭐로써 가능한 치료, possible treatment로서 뭐에 대한 스트로크, 뇌졸중이라든지 degenerative disease, 퇴행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뭐 헌팅턴병, 뭐 파킨슨병은 알잖아, 그지? 치매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얘기하는 거죠. 뇌졸중도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되게 유의미한 도전, 즉 어려운 건 뭐냐면 get the newly introduced there to make the proper connection. 개식 오형식으로 시키다 만들다고 목적어고 투부정사 나온 거야. 새롭게 이렇게 도입된 세포가 저 태아 줄기세포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는 게 어려움이래. 적절한 커넥션, 연결을 뭐 하기 위해서 손상된 회로가 다시 재생, 다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면 세포를 가져다가 놓는 게 끝이 아니라 원래 뇌세포는 서로 간에 시냅스 연결이 중요한 거니까 그 연결시키는 과정이 좀 어려운 거지. 세포 자체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 완전히 그 내용이시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계점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여기서 말이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런 태아 조직의 사용을 어떤 연구 목적으로 약간 좀 비윤리적일 수도 있잖아. 태아의 거를 갖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잖아. 태어나는. 그러나, 그지? 종교적이든 다른 철학적인 뭐 기반이 됐던 거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행히도 많은 새로운 방법이 또 이멀진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서 이제 또 이제 이런 거지 선행사가 허락하는 새로운 방법이야. 연구원들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래. 어떻게? 성인세포를 재프로그래밍을 한대. 아까 태아가 아니라 성인세포를 할 수 있는 건 또 이렇게 윤리적인 면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주제는 뭐 애매합니다. 된 거죠. 여러 가지 나왔잖아. 여러 가지. 하는 게 반대하는 것도 있어. 근데 너 당연히 뭐 새로운 방법이 나와. 뭐 괜찮아. 이렇게 된 거. 주제를 물어보기는 어렵고 해석과 무관한 문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실 이것도 나누면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를 이제 된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일반화된 거라 했지만 여기 다 같은 얘기긴 한 거잖아. 뭔가 어려운 점도 있긴 있지만 하여간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여기서 태아세포라는 윤리적 종기적 문제가 있으니까 뭐 성인세포라는 것도 뭐 개발이 되고 있어서 뭐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래라고 해서 키워드 자체에는 결국은 무관한 문장을 봤을 때는 줄기세포 연구 요약되어 있잖아. 태아 중사 반대, 그래서 새로운 방법 등장 이 정도 중심으로 위에는 그냥 다 줄기세포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마지막 부분이 이제 반대해서 성인세포로 하겠다 그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내용을 그 무관한 문장보다는 내용 불일치 중심으로 해석을 좀 하는 걸로 가면 되는데 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별 얘기는 없는 것도 맞거든. 자,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증거하는 증거가 있대. 우리가 더 이상 지배되지 않는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내추럴 셀렉션은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뭐 적자생존, 뭐 진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도태되면 멸종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독자적으로 자연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왜 우리 인간은 그래서 기술이 이제 등장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기술이라는 게 생물적인 부분, 인간의 생리적인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있고 대체도 했다는 거야. can take, does take 강조하는 거니까. take the place of는 이게 대체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한계를 대체를 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라는 거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는 내용.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줬어, 기술이. 어디로?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로. 그래서 그게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냐면 독적으로 그전에는 지배되지 않았던 다윈의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윈이라는 게 이게 자연 선택, 내추럴 셀렉션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천문학으로 다시 돌아온 거지. 아, 우리가 자연 선택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연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기술 때문이구나. 옥성으로 되는 거고. 됐어 여기? 이건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연 선택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뭐 때문에? 여기? 기술 때문에. 기술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기술이라는 게 바이올로지, 생명의 작용을 대신한다는 게 기술 때문에 자연 선택의 지배를 안 받아. 그 전에 하고 달리 우리가 그렇잖아. 의학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럼 자연적인 수명을 자꾸 우리가 늘리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implication 영향이야. 결과가 뭐죠? Being the first entity on our planet to escape natural selection are immense. 그지? 이런 자연 선택을 벗어난 우리 행성에서의 최초의 실체가 된 것의 결과는 엄청나다. 결국은 자연 선택의 지배를 벗어난 게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중에서 최초란 말이야. 그치? 최초로.
자연의 지배를 벗어난 결과는 너무 엄청 이렇게 되겠지. 자, 뺄 거야. 굳이 이걸 그지? 쓰던 말 전체 쓰던. 하여간 뭐 결과 엄청나다 저렇게 한 걸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have never been wholly natural creator. 결코 완전히 자연의 피조물이었던 적이 없고, 그리고 we have evolved. 우리는 발전을 했어. 그래서 그 결과를 해석하면 돼. 서서히 인공적이 되십니다. 그렇구나. 이것도 무슨 얘기야? 우리가 완전히 전적으로 자연의 생명체였던 적이 없다는 게 지금 이미 우리는 자연 선택에서 벗어났으니까 온전하게 자연적인 생명체는 아닌 거야. 특히 의학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서서히 어떻게 된다? 인공적이 된다는 거로. 그지? 인위적인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뭐냐면은 인간은 인위적인 상태가 되신다. 인위적인 상태가 된다. 인위적인 실체가 됐다. 이렇게 말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인위적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풀어주세요. 자, 비록 우리가 원해. 그걸 원해야만 하지만 escape from technology. 기술로부터의 탈출은 여기 이는 이제 기술로부터의 탈출, escape를 얘기하는 거지.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이 된 상태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원해도 안 되는 거야. 기술로부터의 탈출 불가능하다. 기술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위적이라는 게 결국 뭐였던 거야? 이게 기술에서 벗어날 수가 이미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희가 기술 얘기하는 건 인위적, 기술. 왜냐하면 기술 때문에 뭔가 인간이 이미 인위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벗어나서 기술에 종속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인간이 그때 그거는 이거 읽고가 될 텐데, 대대화가 될 텐데, 기술이 has escaped us. 우리를 벗어났다. 사실은 여기도 하루에도 괜찮긴 할 거라고. 기술이 우리를 벗어났다요. 근데 그 뒤에 한번 더 좋은 게 있거든. 무슨 얘기냐? The inertia of the entire system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관성이야, inertia. 전체 기술 문명 시스템의 관성이라는 게 기술 발전의 속도 같은 관성이 현재는 so immense, 엄청나 매우. 소대꿈은 원인 결과 너무 엄청나서 the sort of choice left for us to make in the future. 여기까지 좋았지? 그래서 따라볼까? 선택인데 미래에 우리가 만들도록 남겨진 선택들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trivial, 사소하다, 별게 아닌 게 됐다는 거죠. 기술로부터의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대로 기술이 우리를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즉 다시 말하면 이 기술 문명의 관성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선택할 곳이 없다. 그냥 사소하다, 트리비얼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이 기술 문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게 없는 거야. 이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거는 이미 막 가속 붙어서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억지로 그 기술에 대해서 더 이상 기술 발전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이렇게. 이게 좀 말이 안 좋은데? 우리를 벗어났다는 게 결국은 어떤 기술에 좀 더 보충사용하는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보다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것이 사소하다. 이렇게 가야겠다. 발전 속도에 치우게 될
대한 우리의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 말을 전부 다 가다듬자. 미안. 이렇게 해야겠지. 기술이 우리를 벗어났다면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되게 미미하고 작다, 사소하다. 문제 해결하기도 한 거 같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래서 마지막. 요게 이제 the ride we are now on. 여기를 뭐 함이라고 치자고.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탈 것, 즉 기술 문명 얘기하는 거죠. 그건 unsustainable,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 현재 우리 기술은 언제든지 엎어질 수도 있는 거야.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지속 가능할 수도 있고, 몰라. 우리 현재 기술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관상 붙은 이 기술. 그런데 there are many reasons. 많은 이유는 있대. 믿을 만한. 뭘 믿냐면 우리가 내릴 수 없다라는, 즉 기술 문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유는 잔뜩 있어요. 그럼 이거 있잖아. 우리가 게리 오프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는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 있잖아. 기술이 우리를 벗어났다요. 그래서 이 기술 시스템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그거는 사소하다요. 뭐 이렇게 같은 얘기가 돼야 되겠지? 저게 다 같은 거지. 그래서 뭐 약간 빈칸이 들려면 여기 빈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써놓긴 했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타고 있는 라이드 탈 것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 그지? 써놓기도 했지만 결국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내릴 수 없고 자꾸 우리를 서서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여기도 있지만 요 기술 자체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밑에 있잖아. 여기, 그치? 인위적 상태가 되는 거. 자연에서 벗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지. 됐지? 자, 뭐, 그래서, either we create or we continue our artificial rise.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의 저 발전 속도에서 뭔가 저항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계속 기술 발전을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는 거야. 우리가 크래시, 충돌에 망하거나, 계속적으로 인위적인 부상, 계속 상승, 즉, 발전을 해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표현이지. 그래서 there is no soft landing into a quieter and more balanced world. 보다 조용하고 균형 잡힌 세계로의 연착륙은 없다. 그 연착륙이라는 게 소프트 랜딩은 뭐냐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긴 하는데 커다란 엄청난 대가가 따르지 않고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하고, 결국은 이 연착륙이 없다는 거는 반대로 하면 경착륙이라는 말 쓰거든. 하드랜딩이라는 말 쓰거든. 하드랜딩은 이게 왜 얘기했지? 노소프트랜딩, 하드랜딩 있는 거잖아. 경착륙은 변화가 일어날 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야. 사람들이 막 고통스럽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경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 잡힌 세계로 그냥 자연스럽게 큰 파급 없이 갈 수 없는 거지. 부작용이 잠깐 있을 거라는 거야.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유토피안 소울, 이상향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꿈꿔온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는 없을 거고, 뭐가 됐든 간에 엄청난 대가가 따를 거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 결국 뭐냐면은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할 수도 있고 지속 불가능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고, 그래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보다 균형 잡힌
세계로의 어떤 세계로의 그 말 그대로 쓰지 뭐 연착륙은 없다. 즉 바꿔서 연착륙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부작용이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큰 커다란 부작용이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주제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중에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는 된 거거든. 여기 보면 요거만 배워볼게. 기술 문명체제 과제에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게 중심이라고 보면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뭐 인위적인 상태 뭐 이런 거보다는 기술 문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